전 세계 AI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두 남매가 있어요. 바로 엔스로픽의 다리오와 다니엘라 아모데이인데요. 이들은 단순히 똑똑한 개발자가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까칠한 양심으로 불려요. 남들은 평생 한 번 잡기도 힘든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기 때문이죠. 오픈 AI의 부사장 자리를 박차고 나올 때 사람들은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챗 GPT의 성공이 눈앞에 보였는데도 그들은 인류가 위험하다며 짐을 쌌거든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무모할 정도의 정의감을 갖게 된 걸까요? 오늘은 500조 원의 가치를 지닌 기업을 일궈낸, 하지만 그보다 인간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아모데이 남매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들의 고집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이 남매의 뿌리는 이탈리아계 아버지와 유대계 어머니의 가르침에서 시작되어 어린 시절부터 지적 호기심이 남달랐던 오빠 다리오는 스탠퍼드에서 물리학을, 프린스턴에서 생물 물리학 박사를 따낸 전형적인 천재였죠. 반면 동생 다니엘라는 조금 달랐어요. 영문학을 전공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며 사람 사는 세상의 질서를 배웠거든요. 이과적 천재성과 문과적 통찰력이 한 집안에서 만난 셈인데 이 조합이 나중에 엄청난 시너지를 내게 돼요. 남매의 가치관이 완성된 결정적 장소는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낡은 공동주택이었어요. 2010년대 후반 그들은 그곳에서 효율적 이타주의를 신봉하는 괴짜 천재들과 함께 살았죠. 먹고 자는 시간 내내 어떻게 하면 인류를 구할까만 토론했대요. 다리오는 구글 브레인을 거쳐 오픈 AI에 합류해 GPT-2와 GPT-3 개발을 주도하며 승승장구해요. 동생 다니엘라도 안전정책 부사장으로 합류하며 남매는 실리콘밸리의 왕족이 됐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점점 거대한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이 괴물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사람을 속이면 어쩌지? 2020년 GPT-3 공개를 앞두고 남매는 경영진과 정면으로 충돌해요. 돈을 벌기 위해 속도를 내려는 회사와 안전장치가 먼저라는 남매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죠. 결국 2021년 남매는 동료 7명과 함께 회사를 나옵니다. 이름도 인간인이라는 뜻을 가진 엔스로픽으로 지었어요. 이름 하나에도 우리는 기계보다 인간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은 거예요. 엔스로픽의 사무실은 다른 스타트업처럼 화려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만든 AI 클로드는 출시되자마자 시장을 뒤흔들었죠. 비결은 바로 남매가 고안한 헌법적 AI였어요. AI에게 아예 도덕 지침서를 통째로 학습시킨 거예요. 무조건 대답 잘하는 AI가 아니라 선을 넘지 않는 AI를 만들자. 다리오의 기술력과 다니엘라의 정책적 감각이 만나 탄생한 클로드는 기업들 사이에서 가장 믿을만한 비서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동생 다니엘라는 천재들이 모인 이곳에서 양심이라는 가치를 조직 문화로 정착시켰어요. 단순히 코딩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게 그녀의 철학이었죠. 이게 바로 엔스로픽만의 독보적인 힘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들에게도 그림자는 있었어요. 인류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수백만 권의 책을 무단학습시켰다는 비판을 받게 된 거죠. 과연 선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의 날선 질문이 남매를 향해 쏟아졌어요. 여기서 남매가 배운 효율적 이타주의의 양면성이 드러나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논리인데 이건 양심을 강조하던 그들에게 뼈아픈 모순이었죠. 하지만 남매는 멈추지 않고 더 큰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2025년 그들은 코딩 혁명이라 불리는 클로드 코와크를 세상에 내놔요. 이건 단순히 보조도구가 아니었어요. 지식노동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며 엔스로픽의 기업 가치를 천문학적으로 끌어올리는 신호탄이 됐죠. 이제 아마존과 구글이 수조 원씩 투자하며 남매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어요. 오픈 AI의 유일한 대항마로 성장한 거죠.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서 남매는 인생 최대의 시련과 마주하게 돼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갈등이에요. 미 국방부가 클로드를 군사용으로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아모데이 남매는 고민 없이 아니요 라고 답했어요. 자율살상 무기나 대국민 감시 시스템에 우리 AI가 쓰이는 건 절대 볼 수 없다는 고집이었죠. 국방부는 즉각 엔스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어요. 국가 안보에 비협조적이라는 낙인을 찍은 거죠. 자국 기업이 정부로부터 이런 압박을 받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하지만 남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양심은 국방부의 명령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들의 단호한 태도는 실리콘밸리에 큰 울림을 줬어요.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진정한 테크 이상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 엔스로픽은 2026년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월가에서는 이들이 차세대 구글이 될 거라며 기대가 자자하죠. 하지만 한편에선 그놈의 양심 때문에 수익을 못 내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시선도 여전해요. 사실 엔스로픽은 아직 적자 상태예요. 서버 비용으로만 수조 원을 쓰고 있거든요. 2028년이 돼야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데 투자자들은 이 남매의 비싼 양심을 과연 언제까지 지지해줄 수 있을까요? 아모데이 남매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모두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속도의 시대에 잠시 멈춰서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말이죠. 여러분은 이들의 고집이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수조 원의 자산가라면 국가의 압력과 돈의 유혹 앞에서도 여러분의 신념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천재 남매가 써내려가고 있는 이 위대한 도전의 결말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아모데이 남매의 특별한 인생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AI 시대, 기술보다 중요한 건 결국 인간의 마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